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장 해리 케인과 대한민국 국가대표이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리더십 스타일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의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축구 팬들은 해리 케인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그토록 사라질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이것이 단순히 손흥민의 부재 때문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은 황금 세대라 불릴 만큼 탑 레벨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없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술적인 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리 케인이 왜 그런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는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큰 실망감과 함께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원인을 지적하며 이 현상의 진짜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잉글랜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어리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가대표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높은 수준의 경쟁은 선수들을 개별 클럽에서는 빛나게 하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서로의 스타일과 전략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거의 유일하게 극복한 손흥민의 부재가 잉글랜드 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팬들 사이에서 큰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TV는 이 뜨거운 이슈를 집중 조명하며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로 2024의 서막을 알리는 경기에서 잉글랜드의 캡틴 해리 케인이 세르비아와의 치열한 대결에서 예상치 못한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영국 BBC에서 생중계되었고 방송 스튜디오의 패널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이례적으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스타 잭 그릴리시조차 탈락하는 등의 초호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이 활약하고 왼쪽에는 이번 시즌 EPL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친 필 포든, 오른쪽에는 아스날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아스날을 지키는 라이스와 리버풀의 아놀드가 강력한 방패 역할을 맡았고 모두가 해리 케인의 리드 아래에서 세르비아를 압도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경기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잉글랜드의 막강한 공격진에 대항하기 위해 파이브백 전술로 철저히 수비를 강화하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초반부터 효과를 발휘했고 경기 시작 10분 동안 잉글랜드는 세르비아의 단단한 수비 벽을 뚫지 못하고 공을 무의미하게 돌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국가대항전에서 수비를 강화하고 공간을 열지 않는 전술의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잉글랜드의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쿼드가 세르비아의 5명의 수비수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는 모습을 보고 국가대항전에서의 수비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술로 인해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며 잉글랜드의 공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반 12분경 잉글랜드의 전략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플랭크에서 아스날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예리한 크로스를 날렸고 이 공이 세르비아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굴절된 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인 주드 벨링엄의 발 앞으로 완벽하게 떨어졌고 그는 놓치지 않고 헤딩으로 세르비아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게 된 잉글랜드는 이 골로 인해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며 잉글랜드의 클래스가 드러났다고 평가했고 일단 스코어가 열리면 골폭죽이 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라호비치와 미트로비치라는 두 명의 뛰어난 역습 공격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잉글랜드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른쪽에 카일 워커, 왼쪽에 트리피어를 풀백으로 배치해 세르비아의 공격을 차단하려 했지만 세르비아는 게임 내내 해리 케인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며 중앙에서 벨링엄이 케인에게 볼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의 공격 라인은 예상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수비와 역습은 경기 내내 잉글랜드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켰습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 마무리하며 앞서가던 잉글랜드는 후반전에 들어서자 세르비아를 몰아붙이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잉글랜드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예상한 듯 더욱 거칠고 집중적인 수비로 맞섰습니다. 세르비아는 역습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잉글랜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고 이는 잉글랜드 선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며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엿보았지만 세르비아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세르비아의 역습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잉글랜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어 마치 방어적인 자세로 전환한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잉글랜드는 세르비아의 공격을 막아내며 최소한의 리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0으로 잉글랜드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축구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의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잉글랜드의 초호화 스쿼드가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 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런 식의 경기력으로는 향후 유로 2024에서 우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BBC 방송에서는 생중계가 종료된 후 스튜디오의 축구 패널들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감독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의 전술 선택과 선수 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잉글랜드가 보유한 세계 수준의 스쿼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패널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감독의 전략이 더 명확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축구가 단순히 개인의 기량을 넘어서는 팀워크와 전략의 스포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잉글랜드 축구가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가장 큰 약점으로 구체적인 전술적 지시가 부족하고 단순히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해 포지션에 배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팀의 전체적인 조화와 전략적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피어를 그의 원래 포지션인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배치하고 아놀드를 오른쪽 풀백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전환시키는 등의 결정은 선수들이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근원이 표면적인 전술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이 경기에서 고립되는 현상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겪는 고립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쿼드를 구성하고 최소 4강 진출은 물론 우승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회에서는 유로 2020에서의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영국이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국가대표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모였을 때 클럽에서의 경쟁 관계가 대표팀에서의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램파드와 제라드 같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과 첼시라는 라이벌 클럽에서 경쟁하던 두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서로 경쟁하며 팀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들어졌습니다. 또한 성공에 익숙해진 잉글랜드 선수들이 대회에서 탈락하더라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태도가 우승에 대한 간절함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과 선수들 간의 경쟁적인 관계가 잉글랜드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 내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부재하다는 점이 팀의 결속력 부족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뛰어난 골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도움 10개를 기록하며 팀플레이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해리 케인은 자신의 득점 능력을 극대화하며 팀의 전체적인 성과보다는 개인 기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에서 30골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2위에 올랐지만 그의 어시스트 수는 고작 3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가 골을 넣는 데는 능하지만 팀플레이를 조율하고 다른 선수들을 돕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시사합니다. 반면 손흥민은 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기회를 다른 선수들과 공유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팀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팀에 있었다면 다른 선수들을 독려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잉글랜드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팀워크와 서로를 위한 희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리더십이 팀 내에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과 해리 케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는 저희 채널을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 플래시 TV였습니다.